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눈에 확 띄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오픈AI가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 최대 수혜는 전력 설비입니다. 오픈AI가 삼성 SDS, SK텔레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다음 달 국내 데이터 센터 건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두 곳을 지을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단편적으로 뉴스만 봤을 때 전력 설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예, 전력 설비가 사실 AI 그리고 로봇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력이 없다 그러면 AI도 없고요. 그리고 로봇도 없습니다. 다 깡통이에요. 그러면 그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전력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빅파마 기업,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전력 산업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이죠. 초고압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HD 현대일렉이라든가 LS일렉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7년도까지 수주가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생산 볼륨만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은 큰 폭으로 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5년치가 지금 다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뭐 팔았냐 잠깐 물어보시길래 네.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되려 시장이 좋을 거다. 라고 옵션 보고 만기일인데도요? 있습니다. 네,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부분들이 다시 리레이팅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초고압 변압기 쪽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이 초고압 변압기하고 이제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 케이블과 노후 변압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교체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또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부분들도 지상에서의 어떤 전력 공급에 대한 그런 부족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전력 기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한번 할 때 0.3와트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챗 GPT 같은 경우는 3.0와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도 전력이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24시간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만 주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이라든가 공장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 전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 테마 계속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전력이 권력이다라는 말이 제일 좀 기억에 남네요. 성 대표님도 전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또 우리 전선 쪽도 짚어주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대한전선이 실적 나오고 살짝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소형주들 실적이 나왔음에도 주가는 미약한데 그럼 지금이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번 실적 시즌 조금 조용하다. 원래 전선주가 실적 시즌 되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많았는데 근데 그걸 제가 일주일 만에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D 현대일렉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대일렉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선주가 실적이 조금 예상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실적을 하회하지 않을까?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솔직히 시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주가 이렇게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선주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제 생각에는 2달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달 정도 쉬었는데 전 이제 다시 간다라고 보는 게 뭐 L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적이 잘 나왔었고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제가 실적을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픽아웃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숫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1.1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3,2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 증가율은 43%였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는 93%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2배나 더 늘어났다. 이거는 의미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Q 그러니까 어떤 공급량보다도 P 그러니까 믹스가 더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그러니까 ASP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을 보면 4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일렉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거의 절반이라는 거죠. 이게 거의 전년 대비 25%포인트 정도 늘어난 거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핵심을 좀 정리를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변압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다.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다. 그리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오픈 AI 이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샘 앨트만이 작년 10월에 왔었잖아요. 네.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약속해놓고 어떻게 됐냐?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신선하진 않은 거네요. 네, 또. 그랬더니 3월부터 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할 건데 그러면 과연 아직까지 구체화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위치 정도만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에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짓기는 지을 텐데 과연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어떻게 전선주들이 영향을 받을까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차피 이거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전선주가 받을까 전력주가 받을까 저는 사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일렉 같은 이렇게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초고압 변압을 한 다음에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전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선주는 저는 약간 그 후발주자로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그런 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거다. 네, 저는 탑픽으로는 현대일렉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2024년부터 해서 벌써 이제 3년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계속 고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에너지 얘기에는 또 원전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이 한미 협력의 뭐 핵심 키가 되기도 한 원전이기도 한데 우리 많이 이야기 나눴어요. 뭐 설계, 시공, 순환매 쫙 돌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또 상한가를 직행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기술이 상한가 가고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다 도니까 이게 두산 에너빌티보다는 중소형이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원전에 대해서 늘 이제 약간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오늘 우리 기술 이해간 거는 조금 이게 좀 과도하다. 밸류에 비해서 너무 같다라고 솔직히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뭐 대장주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뭐 그건 좀 이해를 할 텐데 우리 기술이 상한가를 간다? 네. 조금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최 매니저님이 좀 말씀하셨던 대우건설도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건 또 제가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수치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전 계속 많이 좋게 보고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조금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라고 본다라고 하면 빅베스 그다음에 안 좋았던 걸 딱 썰어낸 거 그거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우건설에서 실적에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미국에서 원전 수주를 할 거라는 어떤 가정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체코 두코바니 같은 경우에도 대우건설이 실제로 수주를 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한 거는 우리나라 팀 코리아예요. 네. 한수원에서 한 거거든요. 총 2기 규모를 약 26조 원 규모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만약에 대우건설이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약 5조에서 6조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가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대우건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오히려 대우건설을 뭐 원전 모멘텀으로 주가를 가는 것보다는 이 자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실적을 보면은 원래는 영업이익이 적자였거든요. 작년 경우에도 8천억 정도 적자였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 4천억 정도가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가가 간다라고 하면 오케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원전 이슈 이걸로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가는 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입니다.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적 모멘텀도 좋기는 하지만 실적 개선이라는 점에 오히려 점수를 줘야 되지 원전이란 기대감으로는 아직 조금 미지수다라고 하셨네요. 잽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대우건설이 갑자기 이슈가 될지 몰랐는데 네. 당황스럽네요. 근데 사실 대우건설 제가 그때도 아마 대우건설 사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사실 60% 넘게 올라왔는데 회의적이다.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러네요. 대우건설 수익률로 증명하는데. 아까 뭐 얘기 잘 해주셨는데 성선아 대표님이 그 팀코리아에 대우건설이 건설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좀 이슈가 나올 카메라 것으로 보고 말해주세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제가 약간 흥분했나? 원전 같은 경우는 설득하시려고 막 하셔서. 네.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해 본 기업은 두산이 유일한데 당시에 이제 건설사로 참여했던 기업이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금 큰 폭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SMR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두산이나 현대건설이 다 소화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약간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사실 대우건설이 그 미국의 트럼프 타워를 지었어요. 아, 네. 그래서 트럼프하고의 어떤 그런 친분 관계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입찰 과정에서 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꾸준하게 매출, 영업이 계속 우상향 흐름 나와주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원전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라든가 로봇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뭐 이런 수력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전력들을 소화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권 밖에서는 태양열에 관련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보낸다는 건데 이 원전이 SMR, 이 원전이 안정화가 되고 안전한 공급망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우주로 보낼 필요가 없죠. 네. 우주로 가게 되면은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력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 원전이 또 원전은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전 관련해서 두 분이 좀 팽팽한 의견을 전달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또 원전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요, 이 핵시설 해체 작업에 현대차의 로봇이 투입됐다는 뉴스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주들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로봇주 선별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최근에 로봇주가 쉬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현대차 주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현대차 주가 왜 이렇게 안 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일단 원인은 공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후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마 이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그 아틀라스 돌기 하는 거 네,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네, 저기 나오겠네요. 근데 저는 저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확 몰려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우리 국장에서 주도주로 로봇을 쭉 갔는데 쉴 때가 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쉬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2주 정도 쉬었으니까 저는 로봇주들은 쭉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로봇주가 다시 간다라고 보는 이유는 계속 이런 그 아틀라스 같은 모멘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은 뭐 핵 시설도 가고 우리 로봇가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 일상생활 전부에 지금 로봇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고 쭉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내내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네요.
로봇은 또 어떻게 보세요? 로봇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치됐네요. 네, 일치됐네요. 근데 이 옵티머스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중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액이 2천만 원 수준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옵티머스가 집에 와서 빨래만 개줘도 고가 한번 아닌가요? 네. 살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2억 원대,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는 공장 자동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접합시켜서 가정용으로 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좀 보편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테마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지컬 AI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그래서 계속적인 추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